자, 그래서 자, 79쪽에 필수 예제 16번 봅시다. 16번. 자, 16번을 보면 자, 뭐냐면 이제 그 a의 x제곱 즉 지수함수 형태의 모양이 그러니까 방정식에 똑같이 막 치환할 수 있게 들어가서 약간 2차 방정식 느낌이 나는 문제들인데 자, 이런 문제 보면은 내가 뭐 하라 했었냐면 그 치환하라 했어. 치환하라고. 요렇게. 자, 요렇게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내가 고치기 쉽게 3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인데요. 자, 이거 치환해서 하라고는 했었던 것 같아.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한번 치환해 볼게요. 자,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그럼 당연히 t는 0보다 커야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 됐어. 자,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못 푸네? 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거 그 다음에 문장을 보자. 자, 여기서의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이때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냥 근과 계수 관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근과 계수 관계는 어디서 쓰는 거야? 이런 2차 방정식 형태에서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누가 근인데? t라고 하는 녀석이 근이 되는 거야. t1, t2라고 한 녀석이 근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t1이라는 게 어떤 녀석이냐? 치환하면 원래 무슨 모양인데?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 요렇게 지수 형태로 만든 게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고 얘네들을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할게. 자,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치환 먼저 하는 게 맞아. 알겠지? 치환해서 내가 그 2차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다시 읽었을 때 난 더한 걸 구하래. 근데 이것의 두근이라는 건 얘는 x를 의미하는 거야. x가 알파 베타를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두 번째 치환하고 났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에서의 두근은 바로 t야, t. t가 바로 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 그냥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도 못 쓰는 거야. 2차 방정식에서만 쓸 수 있어서.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를 만들고 그거의 근을 t랑 t라고 두고 근데 t라는 게 뭐다? 3의 x제곱이 t니까 거기다 뭐 x에다가 여기에 두 근인 알파 베타를 대입한 그 모양이 t1, t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근데 지수의 알파 베타가 올라간 모양이잖아. 그죠? 그러면 지수의 덧셈은 이 두 근의 곱셈일까? 덧셈일까? 곱셈이 되겠지. 그치? 지수의 덧셈은 지수의 덧셈은 곱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는가? t1 곱하기 t2 두 근의 곱은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니까 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1이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0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많이 헷갈려. 왜? 그냥 여기서 그냥 답을 3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돼. 알겠지? 자, 이거는 뭐다? 이 상태로는 근각에서는 쓸 수가 없다. 관계 쓸 수 없다. 이거는 t에 대해서 쓰는 거다. t가 누구다? 이 알파, x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 x를 대입한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에 대해서만 내가 근거계수 관계를 쓸 수 있다. 그걸 기억을 해야 돼.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다음 17번. 자,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k는 0.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럼 일단은 자, 요거 조금 어려워. 잘 봐. 일단은 치환해야겠지. 뭘 치환해야 돼? 2의 x제곱으로 치환할 수 있게 좀 문제를 좀 고쳐서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치환할 거야.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인데 당연히 t가 0보다 크다라고 해놔야 돼요.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죠? 그러면 자, 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자. 그러면 이 t로 치환한 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형태에서 내가 x는 알파와 베타가 근이라고 해볼게. 서로 다른 두 근이. 그러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2의 알파 제곱이라는 녀석과 2의 베타 제곱이라는 녀석의 새로운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결국 x가 다른 건데 그걸 대입한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또 서로 다른 거일 거 아니야. 얘네도 썩 다를 거 아닐까. 그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치환한 녀석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서? t가 0보다 큰 부분에서 두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왜? 거듭 제곱했을 땐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0이 돼도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큰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두 실근을. 그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 0보다 큰 부분에서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그래프로 예시를 들면 2차 함수로 예를 들면 요런 형태가 된다. 요렇게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그럼 요걸 만족하는 조건은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찾아야 되냐? 여기서 말하는 두 실근, 두 근의 합 있죠? 두 근의 합이 뭐보다?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 D도 0보다 어때야 돼? 커져야 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 2차 함수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알파벳 하면 헷갈리나? 아무튼 이거 의미야.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고 판별식 D도 0보다 커져야지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이제 여기서 쓰면 되겠죠. 어떻게? 얘는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2가 0보다 크다. 맞지? 그 당연히 맞고 a분의 c, k가 0보다 크고요. 요거 그다음 판별식 d를 쓰면 짝수 판별식 쓰자잉. 그럼 뭐 해야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k가 36보다 작죠. 요거 두 개를 다 만족하려면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는 답이 되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방정식을 푸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그냥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x를 대입한 즉 지수 형태로 3의 x제곱이라든가 2의 x제곱 형태인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 근이 근과학 계산을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띄게 돼요. 이게 어려워. 어렵지, 그지? 아무래도 어려워. 자, 그러면 지금 천천히 할 거니까 175, 176 요거 다 해봐요. 175, 176 제가 한 번 더 풀어 드릴게요. 본인이 푼 거랑 비교해요. 알았죠? 자, 175번에 1번 볼게. 자, 4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요 방정식에서의 두근, 일부러 x라는 말 썼어. x가 알파,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는 근각이성관계 쓰지 말라고 했었죠. 그죠? 왜 2차 함수 꼴이 아니니까. 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얘를 2의 x제곱 뭐로 치환하는 거야? t로 치환하는 거예요. 물론 t가 0보다 크다는 건 항상 써두시고요.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인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근은 t1과 t2라는 녀석이라고 보면 돼. 그죠? 근데 t1, t2는 어떤 녀석이냐? 2의 x제곱에다가 뭘 대입한 거야? 바로 알파와 베타를 대입한 게 요 형태가 바로 요거의 두 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지수끼리 뭘 구하는 거야? 덧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가 두 수를 곱셈으로 보자 이거야. 곱셈은 뭐가 되는 건데 a분의 c니까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걸 다시 고치니까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은 2가 돼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2의 1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야. 다이나 이해돼? 어디가 문제죠? 어디가 문제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두근이라고 말하는 거는
x를 의미하는 거야. x. 그래서 알파 베타인데 일단 요거를 치환했어. 치환해서 고치게 되면 2차 방식이 나왔지. 그때 t 값에 이거 여기서의 t라고 하는 근은 2의 x제곱인데 여기서 알파 베타가 근이라 했으니까 알파 대입한 거 베타 대입한 게 그 자체가 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과계수관계를 쓰면 괜찮아요. 이렇게 2차 방식 모양일 때만 근과계수관계를 쓸 수가 있어.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자, 2번. 2번은 뭔가 문제가 길다. 그쵸. 이렇게. 자, 2번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인데, 그럼 내가 두근을 알파라고 할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인데, 여기서 그냥 바로 a분의 c를,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라는 게 아니라 고쳐줘야 돼요, 또. 그래서 고칠 때, 요렇게 고치면 좀 더 편하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2의 x제곱을 또 t로 치환해서, 그럼 2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이 됐죠? 그럼 여기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t1과 t2라 두게 되면 이 t1은 뭐에? 2의 알파 제곱, t2는 2의 베타 제곱 둘 수가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주어졌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t1, t2를 곱해서 a분의 c니까 2분의 k 요거 곱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k인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k는 2의 마이너스 몇 제곱? 4제곱이지?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얼마? 16분의 1 됐죠? 이렇게 답이 아닌가? 맞을걸?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거랑 똑같이 접근한 거야. t1, t2를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라 두고 그냥 k랑 연관이 있는 건 두근의 곱이잖아. 그죠? 그래서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만들고 걷다가 대입한 다음에 2를 곱해서 값을 계산한 거야. 맞았지? 하이만 됐어? 두근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한 건데? 아니 문제에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로 써 있어. 그래서 두근의 합인데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건 x에 x. 그래서 두근을 x를 알파와 베타를 내가 두근이라고 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 합이 주어진 거고 나머지는 옆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럼 됐지? 자, 176번. 자, 그 다음은 3의 x제곱, 야, 이건 또 왜 이래? 플러스 k 플러스 1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3은 0. 자, 이것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모든 항에다가 3의 x제곱 곱하겠습니다. 그럼 3의 2x제곱. 얘가 앞으로 와요. 3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꿔줘야 돼. 모든 항에다가 3의 x제곱을 곱해줬어요. 그 다음은 이제 3의 x제곱을 t라 치환할게. 그러면 방정식 어떻게 되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k 플러스 1은 0. 됐지? 여기까지.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거는 x가 알파, 베타 서로 다른 게 와야 돼. 이렇게 서로 다른 x가 와야 돼. 근데 그렇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3의 알파 제곱도 다르고 3의 베타 제곱도 뭐다? 서로 다른 실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다른 t1과 t2가 어디에 근인다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t1과 t2가 서로 다른 근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0보다 큰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은 2차 함수가 똑같아요. 2차 함수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t1, 여기가 t2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그지? 0보다 큰 쪽에서 그래서 근각계산기에서 t1 더하기 t2가 뭐가 되니? 0보다 일단 값부터 쓰자. 3이 되고 t1, t2가 뭐가 돼? k 플러스 1이고 근데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 다음 판별식 t
뭐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져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힌트를 통해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고 요 힌트를 통해서 9-4k 빼기 4가 0보다 커서 4k가 뭐보다 작니? 5보다 작니? 그래서 k가 4분의 5보다 작은데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4분의 5보다 작다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0보다 큰 쪽에서 T1, T2라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한 거예요. 타인 어디가 막혔어? 괜찮아? 근데 이게 사실 왜 막히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 공통수학 1에서 조금 부족했던 거야. 자, 언어 정리하시고. 자, 이제 필수의 18번인데 이거는 이제 활용이에요, 활용. 자, 우리가 활용은 식이 주어져 있거나 내가 식을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파트는 내가 식을 만들어야 돼요. 오늘 식 만드는 건데 막 그렇게까지 막 저희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봅시다. 뭐 여기 식 나와 있네. 개꿀이네.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자, 처음에 한 마리가 있어. 근데 X시간 후가 되면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대요. 그냥 요렇게 되는 거야. 한 마리가 요렇게 된다. 자, 그러면 세균 10마리를 자, 10마리를 넣었어. 10마리를 넣었어. 그러면 X시간 후면 어떻게 되겠어? 10 곱하기 A의 X제곱이겠죠. 맞아요? 그쵸? 근데 몇 시간 후래? 몇 시간에?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어디다가 3을 대입해야겠어? X에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얼마다? 80이다 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10 약분하면 A가 얼마? A2. 됐죠? 근데 10마리가 몇 마리가 되도록? 그 2560마리가 되도록. 그러니까 10 곱하기 A의 X제곱이 A가 2인 거 방금 구했으니까 2의 X제곱 몇 마리가 되는 거? 2560이 되는 거 X 구하면 되잖아. 그지? 10 약분하면 자 256은 2의 몇 제곱일까요? 8제곱. 그렇죠. 8제곱. 그래서 X 몇 시간? 8시간입니다. 됐죠? 이건 그냥 공식 나와 있네. 그죠? 자, 공식이 나와 있는데 만약 공식이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 뭐 몇 퍼센트로 감소 그러면은 100에서 그거 뺀 거 0.5씩갱이를 계속 곱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77, 78 지금 두 개 다 해볼게. 두 개 다. 자, 다음 77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그 뭐 머리를 쓸 건 아니고요. 자,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정수 필터 한 개를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필터가 있어. 자, 이렇게 통과할 때마다 양이 반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면 2분의 1 A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통과하면 절반 된다고. 그러면 두 개 통과하면 하나 더 통과하면 이 양에서 또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4분의 1 A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이거는 결국 개수마다 그러면 얼마?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A가 되겠죠. 양이 계속 절반 줄어드니까. 그때 자, 그럼 이게 지금 X개 통과한 불순물의 양이죠? 그러면 그게 처음의 양보다 12.5%라 했어. 12.5%를 표현하면 100분의 12.5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12.5%가 된다는 건 100분의 12.5를 곱하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요거 A를 약분할 수 있죠? 그치? 그럼 이제 요거 구해야 되잖아. 그럼 공 하나 옮겨줘. 어떻게 돼? 1000분의 125.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 8분의 1? 그죠? 맞지? 그 다음에 그러면 X 뭐야? X는 뭐야? 3이겠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간단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문제 풀 때 항상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든지 모르든지 하면서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내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근데 이게 방정식을 좀 덜 푼 느낌이 좀 약간 좀 꺼림칙하네. 방정식을 덜 푼 느낌이라서. 응? 자, 지금 어차피 조금 시간 남았으니까 우리 81쪽 있죠? 81쪽에 스텝 1 풀어. 스텝 1만. 81쪽에 스텝 1만 지금 풀자. 음. 자, 자, 페이지는 83쪽이야. 자, 83쪽에 지수 부등식인데요.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은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요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 그전에도 했던 건데 자, A의 x1, A의 x2. 자, 첫 번째. 자, A가 1보다 크면은 자, 요렇게 그 지수 형태로 돼 있는 게 요렇게 돼 있을 때 A가 1보다 크면 지수끼리도 요렇게 된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기억해. 1보다 크면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0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자, 이 지수 형태에서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부등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부등호가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얘네가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똑같이 비교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fx, 여기가 gx라고 돼 있으면 a가 1보다 크면 똑같이 이렇게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자, A가 1보다 작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요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부등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의 내용을 떠올릴 게 있어. 뭐냐면 바로 2차 부등식 기억나?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 뭘 써야 돼? 항상 성립할 때. 판별식 D 쓰는 거 있어. 그건 이제 계속 염두해 두세요. 문제 가서 할 거고요. 그리고 요건 일단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그냥 지수끼리 비교한 거고요. 만약에 A의 X제곱 있죠? 이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형태 있죠? 그때는 치환해서 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치환해서 뭐 항상 성립한다 하면은 판별식 D 쓸 생각은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렇게 치환해서 인수분해해서 우리 2차 부등식 풀듯이 가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알겠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자. 84쪽. 자, 여기도 다 할 건 아니고요. 다 할 건 아니고 제가 각 문제별로 일단 홀수번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자, 192번. 아, 이거 6문제네? 그 1, 3번 풀게. 자, 1번. 자, 3의 x제곱은 9보다 작다 돼 있으면 일단 밑을 같게 만들어주세요. 자, 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3의 x제곱이 3의 제곱보다 작다. 됐지? 그러고 나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다음 4번. 자,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이 125보다 크거나 같다. 또 밑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125를 뭐로? 5의 세제곱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죠? 밑이 1보다 작을 때만 반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저기 뭐 밑이 1보다 작은 거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번도 할게요. 자, 3분의 1이 81분의 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자, 81분의 1을 고치세요. 어떻게 고칠 수 있니? 3분의 1로 고치면 3분의 1에 4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의 방향이 유지가 되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자, 다음 193번. 자, 1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미지수가 지수에 있어도 그냥 하면 돼. 2의 2x제곱 2의 4 플러스 x. 자, 밑이 1보다 크죠? 밑이 1보다 크고 같게 돼 있으니까 2x가 4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다. 이항하니까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3이구나? 잘못 읽었다. 3이네. 그지? 그럼 2x가 돼서 x가 2. 됐지? 야, 이게 왜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지? 비상이다. 자, 3번.
2의 2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제곱이 0보다 작다. 그러면 얘 넘기세요. 그럼 2x 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 됐지?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요렇게 이항하니까 x가 1보다 작다. 막 는이 갑자기 생기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똑같이 그냥 이 가운데 있는 부등호랑 그대로 똑같이 유지하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자, 다음 194번. 자, 이것도 홀수번 합시다.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16보다 작다. 그럼 이것도 밑이 2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에 거는 가만히 두고요. 뒤에 것만 2에 4제곱 고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수끼리 또 비교할 때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럼 넘겨주니까 x가 뭐보다 크다? 마3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자, 3번도 5분의 1에 x 플러스 3제곱 25분의 1. 그럼 이거 5분의 1로 고친 게 좋겠네. 5분의 1에 x 플러스 3제곱이 5분의 1의 제곱보다 크다.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해됐지? 자, 일단 194번까지만 해볼까? 195번은 같이 하자. 194번까지. 자, 195번은 같이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AX제곱이 반복돼서 치환하는 문제거든? 자, 그러니까 2차 분식을 푸는데 그냥 저기 치환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는 건데 자, 여기를 2의 2x제곱 고치고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4가 0보다 작다고 하고 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하고 나면 0보다 크다는 표시를 항상 써주세요. 이건 습관처럼 쓰세요. 안 써도 계속 습관처럼 쓰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그지? 그럼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 t-4, t-1이 0보다 작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t가 4보다 작다. 0보다 큰 거에 다 만족하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t를 뭐로 고쳐야 돼? 2의 x제곱으로 고치세요. 그 다음 지수로 다 만들어줘. 요렇게. 됐어?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칸 채울 수 있겠지? 처음에 요거랑 t제곱과 t 쓰면 되고 그 다음 1사 쓰면 되고 그 다음도 여기 1사 쓰면 되고 그 다음 0이 쓰면 되겠네. 그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수 형태를 바꿔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요. 생각보다 치환해서 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죠? 물론 이제 이걸 이용한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85쪽 19번 보죠. 19번. 자, 1번부터 보면은 자,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이 32분의 1의 2x 마이너스 1제곱이래. 자,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밑을 같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2가 혼자 있는 건 냅두고 여기 있는 걸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칠 거냐? 32분의 1을 2의 몇 제곱으로? 마이너스 5제곱으로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돼. 32는 2의 5제곱이고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자, 한 번 더 쓸게요. 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이 2의 마이너스 5 가로 열어야 되고 요렇게.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똑같이 내려오면 되겠지. 이거 전개 좀 해줄게.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그 다음 이항하니까 8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16. 그래서 x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2번. 자, 0.2에 3x 빼기 5제곱이 25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생각보다 뭔가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얘를 분수로 고칩시다. 분수로 고치면 어떻게 되니? 10분의 2니까 5분의 1의 3x 빼기 5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요.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으로 고치고 거기다 마이너스 x제곱이야. 자, 다시 써줄게. 5분의 1의 3x 마이너스 5제곱이 5분의 1의 마이너스 2x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고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 그래서 이항하니까 5x 5가 돼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자, 다음 3번. 자, 3번은 자, 3의 x 빼기 1제곱 27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데 얘도 똑같아. 이건 더 쉽다. 그죠? 3의 x 마이너스 1제곱 얘는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인데 한 번 더 써주면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1보다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 이항할게.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인수분해하겠죠?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자, 한 번에 안 보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게 좋겠지. 마이너스 3분의 1 크다니까 바깥쪽. 따라서 x가 마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2차 부등식 까먹으면 안 돼.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있잖아. 밑에 거 96, 97 요거 두 개 다 해볼게. 요거 지금 요거 연습해야 돼. 자, 197번 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에 4x 빼기 3제곱 2분의 1에 x제곱 2분의 1에 x-1제곱 되어 있어. 그죠? 자, 이걸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모두가 다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안 바뀐다? 응, 다 바뀌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됐지? 다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2차 부등식인데 이거 연립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 하나 두 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풀게요. 자, 다 이항하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x 빼기 3, x 빼기 1이 0보다 작다. 1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 근데 이게 2차 부등식 안 되시는 분들은 꼭 그림을 그려서 0보다 작은 부분 색칠하면서 하면 좀 쉽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위에 있는 거 해보면은 다 이항하니까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자, 근데 이거 대표적으로 무슨 부등식이야? 땡땡 부등식. 5글자.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 뭐냐면 항상 0보다 큰 부등식을 뜻해.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면 판별식을 써보는 거야. 자, d를 쓰면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니까 마 3이라서 0보다 작지. 그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어때? 얘가 그래프가 둥둥 떠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더라. 그래서 해는 뭐가 되더라? 1부터 3까지가 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86쪽. 자, 필수 예제 20번 같이 봅시다. 20번. 이거 좀 지우고 좀 할까요? 자, 필수 예제 20번인데 자, 2 곱하기 4의 x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풀어라. 자, 그러면 얘는 2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는 여기 써줄게. 2의 2x제곱인데요. 2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아, 또 빼먹을 뻔했다. t가 0보다 크다는 거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인수분해 할 거야.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2분의 1, 1이 되고요. 크다 했, 크거나 다 했으니까 바깥쪽이 되겠지? 근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에서 잘라야 돼. 그래서 0보다 크고 t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됐죠? 이렇게. 이해됐지? 자,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고쳐줘야죠. 고쳐야 돼. t를 다시 x로. 그럼 t가 뭔데?
2의 x제곱이었잖아.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 다음 2의 x제곱, 2의 0제곱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비교할 필요 없고 얘만 비교하면 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야. 또는 x가 뭐 이상, 0 이상.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t가 0보다 크다는 걸 집어넣긴 하지만 마지막에 지수에서 비교할 때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굳이 안 따져도 돼요. 알겠죠? 0 고칠 필요 없고 그냥 오른쪽의 것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밑에 거 지금 밑에 거 둘 다 해보자. 자, 199번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해보고 제가 앞에다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199번 나 앞에 풀게. 199번. 자, 199번은 뭐가 좀 어려울 수 있냐면 그 해가 주어졌는데 그 해를 고치는 게 힘들 거예요. 근데 자, 이게 그냥 하면 돼. 뭐 할 말이 없는데? 자, 이것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거든.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는 x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고 나는 t를 2의 x제곱을 치환했으니까 그럼 얘도 어떤 모양으로? t에 대한 모양으로 고쳐서 이 2차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이 얘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건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방금 치환한 그 밑을 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가 2분의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2의 x제곱이 2의 제곱보다 크다. t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고 하는 t에 대한 부등식 형태로 만들고 나면 얘가 바로 요거의 해가 되는 거니까 이걸 대입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 t 빼기 2분의 1 곱하기 t 빼기 4 곱한 게 0보다 크다라고 해놓고 얘를 뭐 하면 돼? 전개하면 누가 나와? ab가 나오겠지. 그래서 t제곱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t 플러스 곱하니까 2가 0보다 커지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는 거고 b는 2가 된다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뭘 구하는 건데? 끝이네. 그죠? 이렇게 구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주어진 모양으로 만들면 돼. 2에 대한 거듭제곱 만들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면은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1보다 작은 밑을 하게 되면 씌우면서 반대 방향 바꾸면 돼. 그런 문제 나오면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21번. 자, 우리는 아직까지는 다 밑이 다 숫자인데 이번엔 밑도 문자로 나와요. 자, 문자 나오는 건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아까 전에? 어제 했던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일단 뭐가 똑같니? 밑이 똑같죠?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자, 밑이 뭐보다?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는 밑이 1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밑이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모양이 안 바뀌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됐지? 자, 넘겨서 풀어주니까 2x가 4보다 커서 x가 2보다 커요. 그러면 이거이면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따라서 x가 뭐보다 크다는 거야? 2보다 크다는 게 되겠지. 겹치는 건 1보다 크고 2보다 큰 거니까 2보다 큰 게 되겠죠. 자, 이번에 2범이야. 2범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 다음 넘겨주니까 2x가 4보다 작아서 x가 2보다 작아. 그럼 요거랑 겹치는 부분을 찾으니까 뭐가 되겠어? 0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아서 요거 또는 요거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끝이야. 됐죠? 쌤, 근데 여기 쌤 어제 했던 거는요.
그 밑이 똑같은 밑이 1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죠? 근데 얘는 뭐기 때문에? 부등식이기 때문에 밑이 같다. 뭐 그 1이 되는 거는 제외하시면 돼요. 그건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건 부등식이기 때문에 꼭 같을 필요가 없어. 밑이 1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도 지금 200번, 201번 요거 두 개 다 해볼게. 두 개 다. 자, 88쪽에 필수 예제 22번 볼게요. 22번. 자, 여기 조금 어려워. 자, 이거는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했던 그 2차 함수에서의 근의 위치 그걸 기억해야 내야 돼. 나만 기억하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의 2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항상 만족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치환할 거예요. 어떻게 치환할 거냐? 당연히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고 t가 0보다 크다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죠? 그 다음은 자, 이제 봐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근데 모든 실수 x에서는 방금 치환했을 때는 0보다 크다고만 나오겠죠. 그죠? 왜? 지수함수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고 했지만은 우리 이 모양에서는 치환했을 때 t로 바꿨을 때 2의 x제곱이라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2차 부등식에서는 0보다 큰 부분에서 항상 성립이 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2차 부등식 풀 때는 그냥 x의 범위가 모든 실수해도 되니까 뭐 그냥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된다라고 하면 되겠지만 치환해서 가게 되면 좀 범위가 달라져요. 치환하면 애초에 모든 실수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2의 x제곱은 0보다 커지기 때문에 0보다 큰 부분에서만 항상 뭐가 되면 되는 거야?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어떤 형태가 그래프가 돼야 되냐? 자, 이렇게 x가 0보다 큰 부분 이쪽에서 그래프가 요렇게 둥둥 떠 있거나 아무튼 간에 뭐 0보다 큰 부분으로 뭐 여긴 밑으로 내려와도 돼. 이렇게만 올라오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를 우리가 몇 개를 따져야 되는 거냐면 뭐 두 개를 따져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자, 뭐 해볼 거냐면 이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중심축을 좀 계산해 볼까요? 그 완전제곱식 한다는 얘기야. 완전제곱식 해보세요. 그럼 t-6의 제곱 더하기 2k-36이 0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가 1번이 될까? 2번이 될까? 몇 번이 될까? 그치? 1번이 되겠지. 왜? t가 6이니까. y축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이 두 개 달라져요. 두 개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근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만 따지면 되는 거야? y절편 따질 게 아니라 무슨 절편? 무슨? 꼭지점의 y좌표만 0보다 커지면 싹 다 0보다 커진 게 되겠지. 이게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인 2k-36이 0보다 크다. 즉 k가 뭐보다 크다? 18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자 원래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 d를 그냥 쓰면 돼요. 원래는. 근데 자 여기는 2의 x제곱 즉 지수함수로 치환했을 때 2차 부등식 꼴이 되니까 치환하게 되면 치환한 녀석은 반드시 0보다 커지니까 0보다 큰 부분에서만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커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다. 요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그러니까 축의 방정식이 y축보다 왼쪽 오른쪽에 따라 달라져. 왜냐하면 이 왼쪽에 오게 되면 어차피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y절편만 0보다 크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 2번 두 개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제곱식 만들었을 때 중심축이 오른쪽에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y절편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좌표? 꼭지점에
y좌표로 0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23번도 볼게요. 자, 23번은요. 자, 이제 활용인데요. 자, 이것도 자, 전자파 특수 조제가 되어 제작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는 거야.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 감소했대. 처음이 A면 자, 75% 감소하면 얼마 곱해야 될까요? 어? 75% 감소했으니까 0.25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25%를 곱해야지. 그래서 얼마 곱하는 거냐면 바로 4분의 1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근데 그러면 내가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X장만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4분의 1의 X제곱 A. 근데 그게 얼마 이하로? 처음에 1024분의 1 A 이하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 지울 수 있고요. 얘는 2분의 1의 2x 제곱이고요. 얘는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요? 10제곱이 되겠지, 그치? 1024는 10제곱이니까. 그래서 지수끼리 비교하면 부등호 바꿔지고요. x가 몇 장 이상? 5장 이상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지금 202, 203 지금 둘 다 해볼 거야. 둘 다.